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24년 말에 직접 출고를 해서 타고 있는 스쿠터인 혼다 디오 110 모델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일본에서는 디오 110 베이직 그리고 일반 모델, 한국에서는 혼다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차종입니다. 기본적인 차체 성능 사양은 이제 일본판과 한국판은 거의 동일한데, 이제 일본판은 일반 열쇠 키가 들어가고 한국판은 스마트 키가 들어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24년식의 일본판 모델, 이제 형번이 JK03 모델을 구매해서 직접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리뷰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제 약 1년 3, 4개월 탄 건데, 그동안 약 2,700km, 800km 정도를 탔어요.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는데, 이제 생활용이나 이제 쇼핑용, 이제 간단한 이제 단거리용으로만 탔기 때문에 그 이제 단거리 주행 위주로 리뷰를 할까 합니다. 장점,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차체가 가볍고 발판이 낮습니다. 이거 처음 타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다룰 수 있어 가지고, 솔직히 이거보다 크면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힘들다 하면은 사실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도 소형 면허를 취득할 때 이거로 합니다. 혼다 디오 110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발판이 낮기 때문에 키가 작은 라이더분들이나 이제 여성 라이더분들이 입문하시기에 특히 편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이제 중앙 발판이 평평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는 BCX나 NMAX 같은 스쿠터들은 중앙 발판이 톡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중앙 발판이 넓고 평평해서 짐을 올려두기에 아주 좋습니다. 원래 이게 메이커에서는 그렇게 추천하는 탑승 방식은 아닌데, 왜냐면 이제 발을 놓을 때가 사라지니까요. 근데 이제 마트 장복이나 이제 간단한 짐을 운반할 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발판에 올려놔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급 스쿠터에 비해서 이제 휠이 큽니다. 이제 14인치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휠이 커서 주행 안정감이 좋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타이어도 오래 쓰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동급 스쿠터들은 심하면 10인치나 12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심하면은 킥보드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주행 안정감을 갖고 있는 스쿠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디오는 좀 장점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탑박스 장착도 순정 상태에서 매우 쉽습니다. 이제 순정 상태에서 이제 나사 몇 개 달고 브라켓만 달면은 이제 바로 이제 탑박스를 장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배달용이나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저도 헬멧이 들어간 동그란 이제 탑박스를 장착해 놨는데, 사실 좀 여유를 봐서 아예 네모나고 큰 탑박스로 교체할까도 싶어요. 하면 이제 명백한 단점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수납 공간이 좀 작다는 점인데, 이제 시트 아래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걸 좀 간과했었는데요. 반헬멧까지는 들어갑니다. 이제 바이저 있고 이제 귀를 가리지 않는 부류의 헬멧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들어가는데, 제트 있잖아요. 귀를 가리기 시작하는 헬멧들부터는 안 들어가고요. 저도 이제 제트가 들어갈 줄 알고 구매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풀페이스는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페이스를 넣으시려면은 이제 그냥 발판에 두시던지 이제 탑박스를 이제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이제 다른 뭐 탑박스, 이제 수납이 넓기로 유명한 뭐 리드나 BCX 같은 경우는 뭐 풀페이스가 뭐 2개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그 정도까지로 수납이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은 솔직히 못생겼죠. 이거는 뭐 실용성 위주, 이제 누구에게나 먹히지도 않지만은 뭐 이제 남성분들이 타도 이상하지 않고, 여성분들이 타도 이상하지 않고, 학생분들이 타도 이상하지 않고, 이제 노인분들이 타도 이상하지 않은 굉장히 무난한 라인을 갖기 때문에, 이게 예쁜 디자인이냐 하면은 예쁜 디자인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제 뭐 USB 소켓 같은 좀 이제 편의 장비는 아예 안 달려 있어요. 요즘은 이제 USB-A라도 하나 정도는 달아주는 게 약간 추세거든요.
이제 좋은 스쿠터들은 아예 막 뭐 블루투스 연동도 되고 USB가 막 2개 들어있고 막 그러는데 이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배선 따가지고 하던지 이제 공임 주고 맡기셔야 하는데, 사실 이거 스쿠터들은 카울 뜯는 게 조금 귀찮아가지고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순정 라이트 밝기도 약간 아쉬워요. 이게 혼다 원동기들이 하나같이 그런데 라이트들이 약합니다. 혼다 거 타다가 다른 거 타보면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밝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싶은데, 특히 한국은 등화류 개조 같은 게 불법이라서 더더욱 힘들죠.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 뭐 이건 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애매한 라인이라 다들 이제 LED로 교체해서 다니는데, 저도 뭐 그냥 LED로 교체해가지고 크게 이제 불만은 없습니다만은, 뭐 이럴 거면 순정 상태로 좀 그냥 알전구 말고 LED 박아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ABS도 없어요. 물론 이급 스쿠터 막 200만원 이런 스쿠터에서 ABS를 바라는 건 좀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은, 요즘 이제 좀 아쉽긴 하죠. 이제 막 중국의 메이커들 이제 신뢰도는 뭐 차처하고 이제 1채널이라도 ABS를 달고 나오는 이 가격대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달아줬으면 좋겠네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아이들링 스탑 기능, 아니 뭐 커브류에는 전혀 안 들어가는 이제 아이들링 스탑 기능,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DO110부터 들어가는데, 연비에는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실용성, 현실적으로 연비에 도움이 되냐, 이런 좀 찬반 논란도 있고요. 이제 겨울에는 특히 좀 이제 타다 보면 배터리가 죽어서 안 쓰는 분들도 많아서 차라리 이거 기능 빼고 가격을 낮추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CBS 콤비 브레이크가 강제로 적용됩니다. 이제 전후 브레이크를 완전히 분리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일본은 ABS를 안 달 거면은 CBS를 달라는 원동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강제가 되어 있네요. 아마 한국판도 똑같이 이제 콤비 브레이크가 강제 적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인터넷에서 제가 대충 그런 리뷰를 단점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일드한 가속과 최고속 세팅이 이제 좀 이제 역동적인 주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안정적이고 이제 천천히 다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확 당겨도 확 나가지 않아요. 이제 오토바이 확 당기면은 당기는 만큼 나가니까 무섭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일 수 있는 정도의 딱 출력입니다. 이제 엔진 오일 필터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제 정비 관점에서는 이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유지 비용이 적고 뭐 그만큼 오일을 자주 갈아주면 되니까, 필터도 필터 비용이라는 게 또 들어가니까요. 정비 난이도도 낮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도 뭐 찬반 양론이 있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뭐 없다고 뭐 이 가격대 스쿠터에 필터 교체 이게 없다고 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죠. 그 거름망 자체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가지고 그걸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 시트 아래에 주유구가 있거든요. 그 이제 헬멧 넣는데 뒷부분에 주유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이제 텐덤 시트에 막 배낭 올려두고 이제 그렇게 짐 올려두시는 분들은 이거 짐 올려두면은 뭐 주유하기가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단점으로 꼽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스쿠터들은 뭐 발 아래에 있다든지 아예 뒤로 빠져 있다든지 그런 스쿠터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에 비해서 생각해보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사용 기준으로 실제 주행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연비는 이제 정속 주행, 안전한 주행 위주라면은 이제 스펙대로 리터당 45km에서 50km 정도 리터당 나옵니다. 조금 이제 급하게 타고 약간 정차가 급정차나 급출발이 많으면 리터당 35km까지는 떨어지는데, 뭐 제가 몰아본 입장에서는 뭐 20km대까지 떨어진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급 스쿠터 기준으로는 뭐 특출나게 좋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무난하거나 그거보단 조금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진동과 소음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다만 2급 스쿠터들에서 진동 소음이 심하다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특별한
스펙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시속 이제 계기판 속도 한 7, 80까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진동이 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최고 속도는 계기판 기준 평지 약 95km까지는 나와요. 가속감은 좋게 말하면 마일드하고 나쁘게 말하면 답답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거는 풀스로틀을 확 당겨도 이제 막 몸이 훅 이제 제껴지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마치 그냥 사륜차, 일반 자동차들 엑셀 부드럽게 밟은 느낌과 비슷하게 나갑니다. 제가 2024년 당시에 구매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본 기준으로 최저가가 차체 가격이 한 18만엔, 19만엔, 이제 세금 포함하면 20만엔 조금 넘는 21만엔 정도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25년에 이제 색상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3만엔씩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급에서 생각해보면 18만엔짜리에서 3만엔이면 꽤 가격 상승폭이 크죠. 이제 지금은 아무리 싸게 사도 세금 포함한 25만엔 정도가 기본입니다. 일본에서도 스마트키 버전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지금은 28만엔이고 예전엔 25만엔이었어요. 근데 좀 꼽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이 돈이면 스마트키 버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열쇠키 버전이 이 가격이네 해가지고 이제는 가성비가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힘들어진 것 같아요. 2026년 기준이라면은 저는 스즈키 어드레스 125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110과 125라는 배기량의 차이도 있고, 어드레스 순정 USB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판 기준으로는 리어 캐리어 스탠드도 기본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박스도 브라켓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박스를 달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이제 약간 이제 베스파 비스무리하게 생겨져가지고 굉장히 예뻐졌죠. 예, 24년식은 조금 애매했는데 25년식 들어와서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격도 일본 기준으로는 세금 포함 26만엔대여가지고 디오110이랑 한 만엔 차이 나거든요. 근데 디오110도 USB 이거 공인 맡기면은 한 만엔 나와요, 거의.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드레스 갑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디오 이제 비전이라고 팔리는 한국판도 약 25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작년 말에 이제 새로 발매된 어드레스 125 새로 들어갔죠? 이게 27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 차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키가 없더라도 어드레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보는 모델이 이제 인도 야마하에서 파지오라는 이제 스쿠터를 팔고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 오토살롱에 나와가지고 이거 일본에 들어온다, 작년 가을에 들어온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야말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해요. 디자인이 아주 예쁘고, 이제 야마하 하면 비노 아시죠? 이제 뭐 유료캠 같은 데서도 나왔던 비노 디자인 감성이 있어가지고,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고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사양은 전체적으로 아까 언급드렸던 어드레스나 지금 이제 리뷰하는 디오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일본 가격으로 이 정도면 29만엔 정도까지 들어와도 이제 디자인 값으로 제가 보기에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 나오면은 그냥 디오 110 그냥 팔아버리고 좀 손해보고 넘어갈까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디오 110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드려요. 이제 어쨌든 최저가로 일제 브랜드 스쿠터를 타고 싶으신 분, 그리고 키가 작고 이제 여성분들, 좀 이제 무거운 걸 다루기 힘든 분들, 그리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업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토바이를 자기 스타일대로 튜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낮은 배기량에서 짜릿한 가속감과 스피드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달지 않아도 수납이 큰 스쿠터를 찾으시는 분들, 순정 상태에서 예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권하기 힘들 것 같아요. 총평으로는 이제 엄청나게 뛰어난 스쿠터라기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고 무난한 이동수단으로서의 스쿠터라고 생각해요.
제가 구매할 때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일제 스쿠터였지만은 요즘 가격으로는 조금 미묘하다 싶은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여전히 싸고 가볍고 부담 없는 스쿠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선택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1년 반 동안 타본 혼다 디오 110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